1장 3절에서는 자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은 시작하기 전에 바이트 코드 파일과 자바 가상기계, 프로젝트 생성부터 실행까지, 프로그램 소스 분석, 주석 사용하기, 실행문과 세미콜론, 좀 더 알아보기,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핵심 키워드를 보면 바이트 코드 파일, JVM,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 주석, 실행문.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이러한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면 이 자바 소스 파일은 자바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문자 파일입니다. hello.java라고 하는 자바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고 나서 자바 C라고 하는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 파일이라고 하는 확장명이 .class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앞에 파일명은 소스의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생성이 됩니다. 확장명만 .java에서 .class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한 결과는 바이트 코드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은 완전한 기계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기계어로 변환해서 실행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명령어가 바로 자바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자바 명령어는 JVM이 기계어를 번역을 해서 실행하도록 해주는데요.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기계라는 뜻인데요. 소프트웨어로 바이트 코드 파일을 기계어로 변환해서 실행까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JVM을 구동시키는 명령어가 바로 자바라는 명령어입니다. 바이트 코드 파일을 자바 명령어로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순서로 실행하게 됩니다. 바이트 코드 파일과 자바 가상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완전한 기계어가 아닌 바이트 코드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바이트 코드 파일은 운영체제에서 바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 가상기계가 완전한 기계어로 번역하고 실행합니다. 자바 가상기계는 JVM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JVM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자바 언어로 작성된 소스 파일은 확장명이 .java로 작성이 됩니다. 작성된 소스 파일을 자바 C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면 바이트 코드 파일인 .class가 생성이 됩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개발 완료된 자바 프로그램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개발 완료된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할 때는 바로 자바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윈도우에서 자바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윈도우 JVM이 구동을 하고 리눅스에서 자바 명령어를 사용하면 리눅스용 JVM이 실행하게 됩니다. 이 JVM은 바이트 코드 파일을 기계어로 완전하게 번역하고 실행까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윈도우와 리눅스용 JVM은 같은 JVM이 아닙니다.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JVM이고 리눅스용 JVM은 리눅스에서 실행하도록 만든 JVM입니다. 우리가 JDK를 설치할 때 윈도우용 JDK, 그 다음에 리눅스용 JDK를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 JVM이 운영체제에 종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JVM 자체를 이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바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고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 파일을 자바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생성부터 실행까지 실습을 저하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클립스에서 실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소스 파일 생성과 작성을 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클립스를 이와 같이 실행시키고 파일 메뉴, 뉴,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프로젝트 네임에는 챕터 01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JRE를 보면 여러분이 설치한 JDK의 버전이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JDK가 아니라 JRE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JDK는 개발 도구 및 실행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바로 그 실행 환경이 JR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치한 JDK에 JRE를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라는 뜻인데 현재 JRE의 버전이 여러분이 설치한 JDK 버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자, 넥스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은 src에 작성을 할 것이고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생긴 바이트 코드 파일은 bin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는 프로젝트 이름과 JRE를 확인을 하고 막바로 피니시 버튼을 누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소스 파일은 src에 바이트 코드 파일은 bin 폴더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니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 창은 module-import.java라는 파일을 생성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module-import.java는 모듈 기술자라고 합니다. 자, 자바 11 버전 이후부터는 반드시 module-import.java라고 하는 모듈 기술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근데 자바 8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 창이 뜨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module-import.java는 자바 8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자바 11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module-import.java가 필요하고 자, module-import.java에 들어가는 모듈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모듈 네임을 남겨두고 자, create하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module-import.java가 열리면서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odule-import.java는 모듈 기술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닫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소스 파일 생성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New에 패키지를 선택을 해 줍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자, 우리가 3절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섹션 03.exam01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섹션 03.exam01이 바로 패키지명이 되는데요. 자, 피니시하고 자, 닫으면 이와 같이 하나의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는 파일 시스템의 폴더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 패키지는 엄연하게 자바 언어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자바 11에서는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할 때 반드시 패키지를 생성을 하고 그 안에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바 8은 그런 조건이 없지만 자바 11은 프로젝트 자체가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용될 수 있는 모듈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젝트 내부에는 이렇게 패키지가 있어야 되고 그 패키지 안에 소스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바 8은 그러한 조건이 없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패키지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패키지 안에 소스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바 8을 사용하시는 분도 이와 같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소스 파일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스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name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hello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아래쪽에 보면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스 파일이 생성이 되고 소스 파일 내용의 일부가 미리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너무 작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글자 크기를 키우려면 윈도우, 프레퍼런스, 제너럴, 어피어런스, 컬러 앤 폰트를 선택하고요. 베이직이라고 하는 항목을 확장해서 아래쪽에 텍스트 폰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텍스트 폰트를 선택을 하고 에디트를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to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system.out.println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갈로 안에는 큰 따옴표를 넣어주고 hello, java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이 코드는 갈로 안에 있는 문자를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S를 대문자로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S를 소문자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에러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선이 그어진 부분이 잘못 작성된 부분이니까 반드시 수정을 해 주시고 빨간색 선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파일을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소스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 파일을 생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클립스는 별도로 컴파일을 위한 버튼이나 메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컴파일이 되어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됩니다. 바이트 코드 파일은 src 폴더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빈 폴더에 저장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C에 셀프 스터디 자바에 챕터 01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 안에 가보면 src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src가 바로 여기 이 src 폴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패키지 익스플로러에는 bin이라는 폴더는 없지만 파일 탐색기를 보니까 bin이라는 폴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in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패키지 이름에 해당이 되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서브 폴더인 example 01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hello.class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llo.java라는 소스 파일이 자동적으로 컴파일이 되어서 hello.class가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자바 컴파일러인 javac.exe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저장만 하면 내부적으로 javac.exe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소스 파일을 바이트 코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트 코드 파일을 이클립스에서 어떻게 실행할까요? 실행하는 방법은 무척 쉽습니다. 소스 파일을 선택을 하고 툴바에서 Run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실행 결과가 콘솔 창에 나오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이렇게 소스 파일을 클릭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도 좋지만 소스 파일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Run as Java Application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소스 파일을 가지고 직접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스 파일이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 파일 hello.class를 가지고 그 실행한 결과가 여기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클립스에서 소스 작성에서부터 실행까지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서 패키지를 만들었죠. 이 패키지를 만들고 나서 여기 안에 hello.java라는 소스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만이 소스 파일이 바이트 코드 파일로 컴파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소스 파일을 선택을 하고 런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행 결과는 콘솔 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클립스의 뷰들은 이동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콘솔 뷰가 아래쪽에 있기를 원치 않으면 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집 창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콘솔 뷰를 이렇게 별도로 이클립스와 독립을 해서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클립스에서 소스 파일을 생성하고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자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나 리눅스의 터미널과 같은 환경에서 자바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고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작성하고 실행하는 것도 연습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또는 터미널과 같은 명령 라인에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연습도 해두어야 됩니다.